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개묘년 동안거 결재 법원을 내렸습니다. 성파 스님은 수행 납자들의 목숨을 건 정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화합을 다짐하는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상월결사에 잇따른 순례로 대중화되고 수행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걷기 순례를 전법 포교에 활용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불교 문화상품이 공모전을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9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최우수상은 꽃살문과 단청 배지를 만든 온고지신에게 돌아갔습니다. 미얀마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의 물탱크 건립이 51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한 생명의 물탱크 준공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는 27일 개묘년 동안거 결재일을 맞아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화두 일념으로 용맹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결재 법어를 통해 오직 화두 일념이 뜨거운 불무더기가 돼 만마와 천부를 모두 태워버릴 때 불조의 향상일로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이어 결재와 해제가 있는 미지근한 공부로는 살아서는 시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수행 납자들의 부단한 정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또 올 삼동 결재에는 모두가 목숨을 걸고 정진해야 하리니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공부해야 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오래지 않아 이루리니 이렇게 공부하는데 무슨 부처와 중생을 논하겠는가라며 대용맹 대정진으로 은산철벽을 뚫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불기 2567년 개묘년 동안거는 결재일인 오는 27일부터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2천여 명의 수자가 겨울 3개월 정진에 들어갑니다.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화합을 다짐하는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이 소통과 화합으로 극복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청주 BBS 김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름도 아름답다.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단의 연합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가 2023 이웃 종교 화합대회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을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다시 개최했습니다.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은 이웃 종교 간 교류를 위해 열리는 행사로 7대 종단의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화합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KT 대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7대 종단 대표와 종교인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교인들의 솔선수범을 통한 화합과 자비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필 귀정이고 또 인과응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또 신심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교인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하겠습니다. 화합 속에서 우리가 자비와 사랑을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막식에선 종교 지도자들이 화합 세리머니를 펼치며 그 시작을 알렸고 다름도 아름답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위에 각 종교 수장들이 종교를 대표하는 로고 부착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종교의 진정한 가치가 또 그 의미가 다시는 새롭게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7대 종교 신도들은 파란 조끼를 입은 화합팀과 빨간 조끼를 입은 소통팀으로 나눠 명랑운동회와 어울린 화합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팀은 나뉘었지만 서로가 힘을 모아 풍선기둥 만들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종교 간 벽을 허물고 한 팀이 돼 어우러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종교는 다르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종교 간 상생과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김계수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3대 종교계가 한 목소리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동합연세점 앞에서 3대 종단 합동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산호위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즉각 공포되길 국민들과 함께 염원한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어지고 있는 종교편향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종교편향 불교왜곡특별위는 어제 제13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편향, 왜곡, 갈등 조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주요 인사 정책에서 편향적인 인사를 즉각 중지하고 민족 분열과 민주주의를 말살한 이승만 대통령 관련 기념관에 국유지 건립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독립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철회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진실된 추모, 국가 간, 계층 간, 이념 간, 종교 간 갈등 조장 중지도 아울러 요구했습니다. 종교편향 불교왜곡특별위원회는 13차 회의 직후 위원장 선광 스님과 특위위원인 재정, 덕림, 설혜 스님 등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란이 있는 열린 송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불교 중흥을 기치로 국내에서 시작해 인도까지 이어져온 상월결사의 걷기 순례는 순례를 수행의 한 축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시대 최고 가치인 전법 포교의 걷기 순례를 활용 방안으로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자비순례와 삼보사찰 순례에 이어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인도 순례로 걷기 순례 열풍을 일으킨 상월결사의 순례 시리즈. 걷기 순례는 이제 신행과 수행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발맞춰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혜의 숲길이란 불교 순례길 개발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16개 순례길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걷기 순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정립하면서 전법 포교의 새로운 방안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을 맞았습니다. 부처님의 삶은 머뭇이 없는 순례 그 자체였습니다.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행원을 우리 불제자들이 원력으로 이어나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에서 걷기 순례의 의미와 전법 포교 활용 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포교 종책 연찬회. 불교의 실천 수행법인 걷기 명상이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란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고은사 승가대학원장 등현 스님은 부처님 당시 모든 수행자의 건강은 오직 걷는 데서 유지됐는데 걷는 수행법은 정신적인 병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더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서 7걸음을 걸으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즉행칠보라고 하는데 이 7걸음으로부터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통해서 수행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내면과 소통할 수 있는 걷기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론도 공론화됐습니다.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은 일반적인 명상 수행에서 초심자는 좌선보다 경행을 더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선 전에 명상을 해야 하는데 좌선만 하고 경행을 소홀히 하면 외발로 걷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걷기는 때로는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운동으로서 또 때로는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과 소통하는 특별한 체험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열반에 드셨던 것은 그의 삶 전체가 걷기로 관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법 케어와 글로벌 포교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은 걷기 순례 활성화와 이를 통한 보살행 실천에 힘을 모아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는 어제 고 곽예남, 김복동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가 과거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인권 침해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작년 4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낸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법상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고 당시 한반도에서 위안부 관련 불법 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일본은 그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등을 통해 이미 피해 보상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한국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됐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사찰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꽃살문과 단청이 배지로 만들어지는 등 다채로운 불교 문화 상품이 공모전을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불교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다양한 불교 문화 상품을 통해 불교가 현대인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우리 사찰에 화려하고 정교한 꽃살문과 단청이 옷 위에 달 수 있는 배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제9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최우수상이 작품명 옹고지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전통문화대학 전통미술공예학과에서 미술과 조각을 공부하고 있는 2명의 여대생들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생인 이들은 사찰을 자주 다니며 인상 깊게 보아온 아름다운 꽃살문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공모전을 통해 상품화했습니다. 꽃살 배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찰에 자주 다니면서 아름다워서 인상 깊게 봤었는데 이걸 현대인들이 어떻게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나?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서 이 공모전을 보게 되어서 같이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전통 문화가 현대인한테 어떻게 와닿을 수 있는지. 우수상은 명상 향꽂이와 연잎 향꽂이, 연꽃잔으로 구성된 템프스테이 도자기 세트를 만든 한미정 씨와 목탁을 코끼리 모양의 사각 형태로 재구성한 인센스 홀더를 출품한 안진석 씨, 템프스테이 로고를 활용한 명상용 인센스 홀더를 제출한 한철산, 김영훈, 허정혜, 3H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느질을 통해 명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키트를 만든 오성리 씨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습니다. 예년과 달리 대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템프스테이 드립백 세트와 템프스테이 소반과 의자, 문구 세트 등 다양한 입선작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을 전하고 격려한 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문화 상품을 통한 전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문화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불교가 좀 변화되고 또 지금 현대인이 좋아하는 어떤 방식의 그 상품 내지 좋아할 어떤 기념품들이 다가가야만이 불교는 우리 불교만의 몫으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몫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제9회 공모전 수상작들을 템프스테이 홍보관에 전시하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불교문화 상품 발굴에 나설 방침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와 네팔 국립룸비니 불교대학교가 고등교육 사업 촉진과 우위 협력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워루 스님과 룸비니 불교대학 수바라나 라 바지라 차라야 부총장은 김포학사에서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교수와 연구원, 행정직원, 학생 교류를 독려하고 연구와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팔 유일의 국립불교대학인 룸비니 불교대학은 초옹리가 총장직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 직속기관으로 2,000명이 재학 중입니다. 협약식에는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철우 스님과 총무처장 종원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사무총장 범상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선본사 갓바위 신도회가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어제 동국대 본관에서 베트남 유학생 2기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사업은 지역사찰과 동국대를 이어주는 장학사업이라며 동국대에 재학 중인 베트남 학생들과 선본사 갓바위 신도회가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학업에 전념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하며 한국과 베트남 발전에 기여하는 동국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천년화 선보나 갓바위 신도회장은 갓바위 신도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봉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신 이사장 스님께 감사하다며 베트남에서도 한국 불교의 이름을 빛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도 속초, 양양, 인제, 철원 지역 출신 동국대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는 장학생 지원에서 탈락한 재학생 15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인재 육성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 중인 지구촌 공생회 대표단이 조계종 종책 모임 지원으로 설립된 미얀마 양곤 따인떼야 화엄학교에서 물탱크 준공식을 이어갔습니다. 미얀마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펼치는 생명의 물탱크 건립 사업이 51번째 이르렀습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이del순 기자입니다. 미얀마 양곤의 따인떼야 화엄학교는 조계종 종책 모임 화엄회의 후원으로 지난 2010년 완공됐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이 함께 다니는 이 학교의 최대 수고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 학교 입구에 물탱크가 있긴 했지만 너무 낡고 오래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 지원으로 이번에 정수시설을 갖춘 물탱크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학교에 정제된 식수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 9,000리터를 보관할 수 있는 이 탱크는 하루 최대 160명이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물을 먹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 속에서 준공식 당일 학교는 행복한 웃음과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엄의 승진일때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탱크 준공식을 하게 돼서 정말 의미 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따인떼야 화엄학교는 교실 건물만 덩그러니 있던 부지에 백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행복하다며 지구촌 공생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만 1,700여 명에 달하는 양곤 마야요 학교에도 물탱크 51호기가 준공됐습니다. 내지차 학교 교장은 급수 걱정이 사라진 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 강영의 미얀마 지회장은 깨끗한 물로 먹고 씻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기쁘다면서 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커나가길 발언했습니다. 깨끗한 물로 밥도 지을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서관 설립에 이어 물탱크 준공으로 학교 시설 개선을 이어오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는 미얀마 주민 구호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전북 특별교구를 찾아 스님들을 격려하고 종단 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어제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환영식에 참석해 원로위원장 향산 스님과 원로의원 일허 스님, 종무원장 해암 스님 등을 비롯한 교구 소임자 스님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상진 스님은 오늘날 한국 불교 태고종의 정통성은 역대 원로 스님들의 가르침에 있었다면서 어른 스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종풍을 진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종무원장 해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총무원 행정에 협조하고 종도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태고종이라는 종단이 사실은 똘똘 뭉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태고종이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북특별교구 원로위원장 향산 스님도 환영사를 통해 종단 행정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교구에 내왕한 총무원장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교구 종도들의 마음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종도들과 가진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종단에 바라는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종교 탄압을 피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수민족 준머인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준머인 출신 로넬 차크마나니 김포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상담팀장은 권미영 작가와 함께 치타공 언덕 바르기, 한국을 날더를 내고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의 주선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인권보호운동으로 3년간 옥고를 치러야만 했던 저자는 2004년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김포 이씨를 시조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아들이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저자는 2세대 자녀들이 문화적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준머인 180여 명이 시민사회와 더욱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 동련이 경주 황룡원에서 제75차 전국 지도자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뷰티풀 오감으로 만나는 날을 주제로 명상 지도사 과정 60명, 붓다볼 과정 20명이 참여했습니다. 명상 지도사 과정은 힐타 스님의 명상의 첫걸음 호흡으로 시작해 어린이 불교교육 연구소와 사단법인 싱잉볼 치유의 소리 강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계사와 종로구청이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앞마당에서 제13회 조계사 종로구 취업 박람회를 함께 개최했습니다.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과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직접 일일 취업 상담사로 나서 현장을 찾은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구민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가 종로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계사는 지난해까지 진행한 취업 박람회를 통해 구직 등록 인원 997명, 취업 인원 176명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